이거는 그래프가 도움이 되냐? 식이 다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전혀 그래프가 도움이 안 되지 않아요? 식이 있잖아. 그냥 식 쓰면 되잖아. 그지 않아? 자, 간다. 어떤 부등식? 이 부등식 찾아보래. 맞죠? fx 주어져 있고 gx가 식으로 주어져 있잖아. 빼면 되지 않을까? 뺀다. 2x 제곱 뺀다. 마이너스 2ax는 사라질 거고 1차 항의 그 4x와 마이너스 4x 뺐으니까 플러스 8x. 그 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 6a까지. 근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찾아야 돼. 이 부등식 풀면 되잖아. x제곱 플러스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고 이걸 찾을 수 있는 재료라고 해야 되나? 그게 그래프에서 뭔가 찾아주세요인가 보네. 문제가 어떻게 돼 있어? 이게 다야? 이게 다네? 어쨌든 이걸 찾아달란다. 이거다 맞지? 근데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즉 A에 대한 뭔가 정보를 그래프에서 찾아오세요. 약간 이런 느낌인가 봐. 보자. 뭐가 힌트냐? 뭐가 힌트냐? 뭐요? 뭐요? 뭐가 힌트지? GX. 저것도 인수분해가 안 되고. 음? 아, 이거 찾아라는 얘기인가? 뭐지? 이게 힌트구나. 꼭지점에서 만나네. 그걸 찾아보란 얘기였나 보네. 그치? 만나는 점이 하필이면 꼭지점이네. fx 꼭지점 축이라고 해할까? 좌표 어디예요? fx. 요거 축 어디예요? a-2죠. b. dx의 꼭지점 어디예요? 마이너스 a 플러스 2죠. 요거. 맞니? 그 두 개가 교점이네. 그게 힌트인가 봐. 그지? 그러면은 만약에 뭐가 존재한다면 만나는 점, 즉 연립해서 얻은 요식 이거를 뭐로 바라봤을 때 지금처럼 부등식이 아니라 방정식으로 바라봤을 때 x 값이 뭐뭐 나온다? 마이너스 a 플러스 2랑 a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아니야? 그치? 그걸 대입하면 성립합니다도 좋고 극락의 지방계도 좋고 두 분의 합부해보자. 상수죠? 마이너스 4래요. 여기서는요. 마이너스 4 나오잖아요. 그러면 곱에서 나오나? 여기서 곱 얼마예요? 마이너스 3a죠. 근데 여기서 곱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묶어주고 나면은 남은 게 합차 a제곱 마이너스 4. 이걸 만족하는 a를 가지고 부등식 풀어보라는 얘기네. 됐지? 자, 다시. 그래서 어쨌든 이 부등식, 이 방정식 풀어주면 뭐예요? 어머? a제곱에 1차 마이너스 3a 좌변으로 넘어가고 있다. 마이너스 4. 그래서 a로서 가능한 것은 마이너스 1도 가능하고 일단 이 식만 보면은 4도 가능한데 근데 뭐 하래? a의 x좌표가 양수란다. a의 x좌표 뭐예요 지금? 요거로 잡았죠? 양수란다. a는 2보다 큰 놈으로 잡아야겠네. 그래서 a는 4. 그러면 다시 올라가주면 이게 x제곱에 플러스 4x 마이너스 12. 그래서 26 마이너스 여기. 그러면 x의 범위는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정수 몇 개? 9개. 됐음? 됐죠? 응. 저기 내가 표시해 놓은 저 빨간색 부분 저게 이제 저 더 이후 과정을 풀 수 있는 힌트였었네요. 끝. 이거 놓쳐서 질문이었나 보네. 45번 가보자. 정리. 2차 부등식이 나왔으면 처음에. 근데 해가 뭐밖에 없어? 오직 하나. 마이너스 2분의 1 딱 하나. 그죠? 그게 힌트다. 자, 간다. 일단 저기서 찾을 수 있는 조건. A, B, C에 대하여 하나의 문자처럼 또는 그리고 최고 차이 계수의 부호까지. 자, 간다. 해가 독특하죠. 그럼 뭐 한다? 우리는 함수처럼 풀자. 그래프로 만들어서 좌변에 있는 걸 가지고 y는, 우변을 가지고 y는. 그래서 이 이차함수를 그렸을 때 x축보다 내려가거나 만나는 범위를 찾아주세요인데 딱 하나 있다는 건 내려간 부분이 없었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뭐 해주세요? 내려가지 말고 어디에 있으세요? 위에 머물러 있는데 딱 하나는 저걸 만족한대. 즉 접한대. 됐죠? 그러면은 이 y는 ax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잡았던 이 녀석이 어떻게 생겼다? 최고 차이 계수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x 플러스 2분의 1의 완전 제곱식이다. 즉 전개해주면 ax 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4분의 a. 그래서 b와 c를 a 하나만으로 표현이 가능하잖아. 두 번째, 이게 끝이 아니죠. a는 뭐예요? 양수입니다. 오케이? 이것도 답에 관여를 할 수도 있다. 알았지? 최고 차이 계수가 미지수일 때는 그놈의 부호라던가 혹은 2차라는 말을 하니 안 하니를 가지고 0이 될 수 있니 없니 잘 따져줘야 돼. 알았음? 자, 어제도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요 부등식을 다시 한번 풀어보래. 방금 한 거 그대로 가보자. 여기서 일단 뭐 얻었어? B가 A랑 똑같다는 거 얻었고요. C가 4분의 1한 거 얻었죠? 그거를 여기다 대입해보자. 그럼 뭐야? 4분의 AX 제곱 플러스 4분의 AX 마이너스 2분의 3A가 음수가 되도록 하는. 그러면 뭐 하자? 양변이래. 좌변을 4분의 A로 묶어보자. 그러면은 X제곱에 플러스 X에 마이너스 6이죠. 됐죠? 0보다 작은 거 찾아보자. 2, 3 마이너스 X는 자 여기서 마이너스 3과 2를 가지고 가는데 신나가지고 바로 사입범위 하면 돼, 안 돼? 안 될 수도 있다. A의 부호 따져야 됩니다. 만약에 A가 음수였다면 이것도 바깥 범위로 갔었어야지. 알았죠? 그거 조심해야 된다고. 오케이? 오케이? 어쨌든 지금은 4분의 A, A는 양수니까 사입 범위 그대로 가면 되죠. 끝. 정수 몇 개? 4개. 다음 59번. 역시 정리해 주세요. 마플 문제들이 좋아. 이게 확실히 원래 마플 좋기는 했는데 너네 계정으로 넘어오면서 모의고사 문제를 좀 많이 가지고 오면서 양은 너무 많아지긴 했는데 문제들이 참 좋은 것 같아. 자, 요거 뭐 방정식 때는 유독 우리반에서 내가 시은이가 자주 질문했어가지고 뭐 시은이 문제 하긴 했었는데 부등식에서는 요 문제 진짜 유형이래. 틀리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조심해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갈게요. 이 기억 말고 니은부터 먼저 볼게. 사실은 기억, 니은, 디귿보다 조금 더 쉬운 버전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디귿부터 할까? 디귿? 분수가 나와서 그렇지 내가 원하는 제일 기본적인 형태는 어떻게 보면 디귿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등식은 뭐예요? fx가 0보다 작을 때 그때 해가 마이너스 1과 5를 가지고 바깥 범위를 만들고 있다. 그치? 그러면은 디귿처럼 f가 있고 0보다 작다로 물어보는 모든 것들은 이 안에 뭐가 있든지 간에 그 녀석이 뭐 한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그 녀석이 뭐 한다? 5보다 크면 돼. 안에 있는 식이 뭐든지 간에. 그래서 얘가 지금 3분의 2x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도 3분의 2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여기도 3분의 2x 마이너스 1이 5보다 크면 돼. 그걸 가지고 x의 범위로 바꿔주자. 양변 3배 마이너스 3. 1 더해주면 마이너스 2.
2로 나누지만 마이너스 1이고 나누는 게 양수라서 부등호 방향은 변화 없음. 두 번째 여기는 양변 3배 15. 1 더해주면 16. 2로 나누면 8.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보다 크고 8보다 작다. 거꾸로 했다. 마이너스보다 작고 8보다 크다.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디귿으로 가자. F 안에 희한하게 있잖아.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이상하게도 식을 세우는 애들이 진짜 많아지. 그럼 되면 안 돼. 안 돼. 그래서 만약에라, 이거는 기억은 지금은 쓰지 마. 문제 잠깐 바꿀 거야. 만약에 0보다 작다로 물어봤으면 이것도 식을 세우러 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X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녀석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마이너스 X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녀석 자체가 5보다 크다. 그래서 X는 1보다 크다 또는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다. 크다, 크다, 작다, 작다. 이런 식으로 가주면 돼. 알았지? 똑같이 가주면 돼. 알았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가 살짝 달라졌어? 기억. 크다로 물어보죠. 니은도 마찬가지. 그지? 그럼 기억이나 니은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녀석은 뭐가 필요했어? 요거 말고 이게 필요했던 거야. 그러면 0보다 크다 작다가 바뀌면 뭐야? 사이범위 바깥범위 그 관계만 바뀌면 되지. 이해됐음? 그러면 여기서도 뭐다? 얘 안에 있는 게 그냥 마이너스 1과 5 사이. 니은도 뭐야? 이 안에 있는 게 그냥 마이너스 1과 5 사이. 근데 지금 기억에는 안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x로. 여기는 2x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으니까 2x 마이너스 1로 써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거를 뭐로 고쳐주기만 하면 x의 범위로 고쳐주기만 하면 답입니다. 자,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를 붙이면서 부등호 방향 바뀌니까 마이너스 5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여기서는 양수를 나누고 곱할 거니까 뭐야?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가면 되지. 1만 더하자. 빵! 2로 나누면 빵! 1 더하면은 6, 2 나누면은 3.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기억은 맞네요. 답은 4번. 알았죠? 요렇게 푸는 거예요. 요거 한 문제, 요 풀이 잘 기억해놔라. 이거 유형 방정식 때부터 자주 질문했던 사람들, 혹은 부등식 넘어와서 갑자기 질문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알았음?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하긴 했었는데, 이거는 가끔씩 의문을 가지는 사람, 틀려오진 않는데, 의문을 가지는 사람 때문에 하나 더 말하자면은, 선생, 2차 부등식에서 0보다 작으면 사이범위잖아요. 근데 왜 바깥범위라고 해요? 그거는 fx가 최고차항을 의문으로 가지고 있었나 보지. 그래서 의문을 가지지 마세요. 알았죠? 알았죠?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자, 얘네들을 보니까 뭐가 필요했는지를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 문제도 똑같아. 내가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작거나 같다야. 그러면 이 부등식에서도, 이 그래프에서도 문제에서 읽어와야 되는 것도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를 찾아와야지. 함수로 생각해주면 fx라는 그래프가 x축보다 내려가거나 맞는 범위 찾아주세요. 어디? 여기. 그래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였겠지. 맞죠? 그게 여기 와서 똑같아. 뭐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이제 쉬운데 이거?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그 안에 뭐 들어가 있어? 2분의 x 플러스 k. 그럼 여기도 2분의 x 플러스 k로 쓰고 이걸 뭐로 고쳐주기만 하면 x의 범위로 바꿔주기만 하면 또 답인 거지. 해인 거지. 오케이? 간다. 2 곱하고요. k 뺍니다. 빼기만 했으니까 부등호 방향 변화 없음. 여기도 2 곱하고요. k 뺍니다. 됐죠? 그런데 그게 얘래. k는 1이겠죠? 끝. 어때요? 정말 쉽죠? 답은 2번. 역시 정리 64번으로 갈게요. 64번 2차 부등식입니다. 만족시킨 정수 x가. 근데 인수분해 되잖아. 그지? x로 묶어주면 2x 플러스 p가 된다. 인수분해가 됐네요. 0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뭐야? 얘는 0과 마이너스 2분의 p의 최고차의 계수가 1, 2 양수인 상태에서 작다니까 일단은 사이범위인 건 확실하다. 맞지? 근데 내가 왜 한글로 썼게?
P가 양수라서 이게 음수일 수도 있지만 P가 음수라서 이게 양수일 수도 있잖아. 이게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지금 모르잖아. 그래서 일부러 저렇게 써봤어.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보자. 1번. 만약에 P가 0이면 안 되죠. 만약에 P가 뭐면? 양수라면. 우리의 해는 어떻게 될까요? 등호 붙었다잉. 마이너스 2분의 P가 음수죠. P가 양수니까. 그래서 요렇게 0이 해가 나왔을 거고, 두 번째로 P가 음수라면 0 마이너스 2분의 P 해서 이렇게 해가 나왔을 거야. 근데 이거든 저거든 상관없이 일단 만족시킨 정수가 4개가 되래. 어디부터 포함해서? 0부터 포함해서 4개 가보자. 왼쪽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러면 마이너스 하나 가지면 안 되죠. 그럼 확실한 범위. 마이너스 2분의 P는 어디에 있다? 마4와 마3 사이에 있는 건 확실해. 맞죠? 그때 여기가 점이니까 이 2분의 P라는 값도 가져 안 가져? 가지거든. 그때 정수해가 4개가 되려면 마이너스 3까지는 가져도 되니까 여기는 등호 붙지만 여기는 등호 붙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다시 써주면 마이너스 2분의 P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요걸 P의 범위로 바꿔주면 되고, 두 번째 P가 음수라면 여기도 마찬가지 0 포함하죠? 그러면 1, 2, 3까지. 그리고 4는 안 맞으면 돼. 그럼 역시 이번에도 마이너스 2분의 P의 범위는 어떻다? 3과 4 사이인 건 명확하고 3에는 등호 붙여도 되죠. 이렇게 푸시면 끝. 알았지? 그럼 여기서 나오는 뭐 최소 최대값, 여기서 나오는 최소 최대값 가지고 답을 내주시면 되겠지. 답까지는 생각할게요. 알았죠? 어차피 등호 때문에 틀리는 애들이 대부분일 거라서. 간다. 70번. 자, 1270번 뭡니까? 이거 잘 해야 나중에 너희들이 장사해서 성공하지. 그지? 판매 금액 어떻게 구함? 개당 가격에다가 판매한 개수겠지. 맞죠? 그건 당연하잖아. 그러면 일단은 뭐 좀 이따 이게 금액을 올릴 예정인가 봐. 그러면은 기존 또는 인상하기 전 물건의 가격을 올리는 전에는 상품당 가격이 얼마였어? 몰라. 말이 없잖아. 그럼 A로 너희들이 잡으면 되지. 몇 개를 팔았어? 판매량이라고 할게. 지금 량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판매량 얼마? 몰라. B라고 하자. 그러면 기존에는 매출은 이거였습니다. 맞나요? 그런데 인상을 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 원래 가격에서 X% 올렸으니까 100분의 X. 1 더하기 100분의 X. 만큼 올렸고 판매량은 원래 판매량에서 2분의 1 X%만큼 100분의 2분의 1 X%만큼 감소했으니까 1 빼겨줬죠. 그걸 곱한 게 판매 금액 아니냐? 그랬더니 누구는 인상했더니 판매 금액은 뭐야? 원래에 비해서 8%. 자, 여기 색깔 구분해줄까? 자, 8% 증가해 주세요는 뭐야? A, B에 대하여 퍼센트만큼 증가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지. 그런데 여기서 뭐? 이상이래. 그럼 뭐야? 8% 증가한 것보다 더 커도 됩니다. 아니냐? 끝. 2차 부등식 푸세요. 이거다. 알았냐? 끝. 그럼 AB는 약분하면 되니까 AB는 신경 쓰지 말고. 양면에 만배 해가지고 이제 만배? 2분의 1도 있으니까 2만 배 하는 게 낫겠네. 어쨌든 2만 배 해가지고 x에 대한 2차 부등식 풀면 됩니다. 개수는 조금 크겠지만 인수분해 결국 될 거다. 알았지? 그래. 75번 가보자. 정리.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뭐요? 뭐 일단 a가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답을 구하고자 하는 거는 아니기는 한데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나왔어. 어쨌든 어떻게 풀어? 어떻게 풀어, 현준아? 자, 조금만 지나면은 너네가 또는 지금 당장도 너네가 내가 이거 어떻게 풀래?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어떻게 풀어? 2차 부등식 어떻게 풀어? 라고 하면은 전부 다 아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판별식으로 풀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틀렸다란 얘기는 아니야. 나도 실제로 풀 때는 뭐 한다? 나도 바로 판별식 쓸 거야. 근데 그 판별식을 왜 썼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좀 더 응용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원리가 나와 있어야 된다. 알았지?
그래서 원래는 항상 성립하면 뭐 한다? 현지 말대로 함수로 풀어줘야죠. 그래서 이 함수를 그릴 거야. 이차함수죠. x축과 그릴 거야. 근데 항상 이차함수가 위에 있도록. x축보다 위에 있도록. 그럼 둘이 뭐 했어? 안 만났잖아. 그죠? 그래서 만나지 않았으니까 만나는 점의 개수에 대한 내용 판별식을 쓰게 된 거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판별식을 쓰고 있는 거예요 라는 계산을 계속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래프를 종이에는 안 나타내더라도 머릿속에는 슬쩍 그려놓고 시작하는 습관 또는 그걸 가지고 풀었다라는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된다. 말 겁나 많네. 어쨌든 판별식 쓰자. A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0보다 뭐 하세요? 안 만났으니까? 그렇지. 여기서 또 나중에 바로 판별식이요 한 애들이 뭐 하거든? 크니까 커요 이러고 있다고. 오케이? 진짜 말들 그런다. 조심 좀 해라. 알았어? 나는 안 그럴 건데 라고 하지 마세요. 진짜 그런 애들 진짜 졸라 많이 봤어요. 알았죠? 어쨌든 A는 마이너스보다 크고 1보다 작아요. 자, 그 어쩌라는 건데? 아, 이거? 아, 원래는 저 부등식 막 범위 나누고 그래프 그리고 난리도 아니죠. 근데 범위가 나와 있잖아. 그지? 다시 쓸게. 이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범위 나와 있잖아. 마이너스 1보다 크대. 얘는 양수겠지. 그러면 그냥 풀면 되지. 두 번째, 얘는 1보다 작대. 음수겠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지. 그냥 이걸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 5냐? 5네? 뭐야 사라지네? 그러면은 A는 양수예요 하면 되는 거지. 됐죠? 됐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이 부등식을 이렇게 바꿔서 풀었을 때 해가 이거란 얘기고 원래 해는 이거니까 원래 범위는 이거였으니까 이거랑 겹치는 범위를 써주면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맞겠죠. 그게 알파벳입니다. 더하면 1, 답은 1번. 됐지? 끝. 82번. 가보자. 얘들아. 예를 들어서 너네가 이 문제를 풀기 앞서서 이번 이걸 만족할 때 fx를 19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죠. 맞죠? 이거 자체가 인수분해하면 최고차의 개수는 뭐 1이라고 줘도 좋고 뭐 안 주면은 그걸 구하기 위한 또 다른 재료가 주어지겠지. 어쨌든 있다고 쳤을 때 어떻다?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나오고 있었겠지. 맞죠? 그래서 마치 뭐처럼 우리는 부등식을 만났지만 마치 우리가 뭘 만났다면 방정식을 만났다면 해는 마 1과 3이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 딱 보자마자 사실은 바로 근과계수관계로 최고차의 개수는 몰라. 그래서 이렇게 둘 건데 합은 마이너스 2. 합은 2. 곱은 마이너스 3. 식 완성할 수 있잖아. 그지? 자, 다시 간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가의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라는 얘기야?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를 찾아주면 되지 않을까? 간다요. 우리 아까 이거 가지고 이놈의 해를 가지고 이놈의 해를 찾아갔던 것처럼 그지? 거꾸로 가면 되잖아. 거꾸로. f1-x 나누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잉. 해가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지? 우리는 거꾸로 마이너스 x의 범위 찾아봐. 마이너스 곱하면 되죠. 마구 7. 1 더해봐. 8. 마 8. 4 나눠봐. 2. 마 2.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만약에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있었다면은
이거지 않았을까? 그죠? 거꾸로 올라가서 얘를 가지고 거꾸로 올라간 거지. 그러면 fx는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겠지만 이 두 개를 가지고 합과 곱을 이용해서 식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이것까지 알면 더 좋고, 작다의 해인데 사이범이라는 거는 최고차의 개수는 양수였을 거예요. 까지 가면 더 좋고. 됐음? 됐음? 그러고 나서 이제 나에서 뭐가 나올까? A의 범위가 나, 값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나라고 와보자. 나. fx에서 c가 알죠? A의 양수인 건 안다. x제곱 마이너스 4, 얘는 2x 마이너스 3분의 13. 한 번 더 정리. a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a 플러스 3분의 13형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이게 뭔데?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래. 그럼 또 뭐해? 그래프로 그려서 판별식. 근데 이제는 판별식 바로 가도 되겠냐? 아이고,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걸 내가 하고 있으면 또 따라 하다가 맞아 왜 커요? 왜 작아요?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불안한데. 4분의 D 맞지? 0보다 작거나 같다. 알았지? 왜 0보다 작거나 같다? 최고차에서 양수인 이 참수가 f가 아니지. 붕 떠야 되니까. 또는 만나도 되고 접해도 되니까. 그래서 붕 뜨면 안 만나니까 작다. 접하면은 0이다. 알았죠? 자, 우리 분수 있는 부등식 별로 안 좋아하죠? 양면 3배 합시다. 12a제곱 마이너스 13a 플러스 샴 짠. 인수가 되겠지? 3, 4. 된 것 맞지? 그래서 a의 범위는 4분의 3보다 크거나 아니다. 3분의 1이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게 일단은 A의 범위.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이걸로 물어보면 참 좋은데 참 성격이 희한해요. 굳이 또 F3을 다시 구해보래요. F3 어디 갔어? 여기다 집어넣자. F3이라는 거는 5A의 범위로 바꿔달라는 얘기다. 맞지? 그래서 5A, 즉 F3. 이 녀석의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 5배 3분의 5. 5배 4분의 15. 그래서 요게 M, 요게 M. 둘이 빼주면 답입니다. 알았죠? 뭐 12분의 몇이든 6분의 몇 나오겠네. 알았지? 끝. 정리는 당신들이 해주셈. 87번 가보자. 네? 아니야? 죄송해요. 아니야? 됐다. 자. 조용히 해. 문제는 풀자. 자, 순원수가 되래요. 루트가. 뭐야 돼요? 루트 속이 음수면 됩니다. 맞나요? 뭐에 대해서 항상?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그래서 이거는 루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kx제곱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2라는 루트 속에 있는 식. 걔가 0보다 작아지면 되는 거다. 맞지? 이게 어때?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이제 강조한 게 나왔다. 자, 두 가지 한번 풀어볼 거야. 자, 간다. 일단은 함수로 해석합니다. 맞죠? 그래서 뭐 해요? 이참수, fx를 잡을까? 이참수를 그려볼 거야. 이참수 그릴 거야. 근데 뭐 해야 돼? x축보다 항상 작아야만 하잖아. 그러면 뭐? 엎어져야 되잖아. 0이 돼서도 안 되죠. 그러면 0이라는 실수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뭐 최고차의 개수가 미지수면 내가 강조했었죠. k는 0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판별식으로 가는 거야. 안 만났으니까 뭐야? k제곱에 플러스 8k냐? 얘가 0보다 뭐야 셈? 작아지 셈. k는 마 8보다 크고 0보다 작아요. 맞나요? 자, 이렇게 해서 답을 빵 내면은 틀려오죠. 맞을 수도 있지만 7개 아마 아닐 거야. 답 5번일 거다. 어디가 틀렸게? 잘 생각해봐. 어머, 그림 잘 그린다 너. 뭐가 틀렸게? 이렇게 풀면. 이해했을 것 같은데 자네. 뭐 틀렸잖아. 내가 뭐 하나 빠뜨렸잖아.
규린아, 내가 뭐 놓친 것 같아? 그렇지. 자, 누가 2차라 그랬냐? 우리가 주로 만나는 부등식은 2차 부등식이었지. 그래서 앞에다가 뭐라고 해주냐면 2차 부등식 누구누구누구가 항상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도록이라고 하면서 어디 갔어? 이런 식으로 2차 부등식을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1281번 같은 거는 A 플러스 1이 음수다 양이다만 따지면 돼. 근데 서술형이라면 정확하게는 2차라고 했기 때문에 A 플러스 1이 0이 아니다라는 말까지 붙여주면 더 좋아. 물론 그거 안 붙인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닌데 근데 지금 유형 13번이잖아. 요 놈을 보면 앞에 무슨 부등식? 그냥 부등식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사실 요 유형 13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별표 쳐야 됩니다. 2차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A가 0일 때와 아닐 때로 구분을 하셔야 돼. 얘도 마찬가지야. M 플러스 2가 0일 때와 아닐 때, 즉 M이 마이너스 2가 될 때와 안 될 때로 나누고 안 될 때는 부호 결정일 거다. 지금처럼. 알았어. 그럼 다시 몇 번이야 이게? 87냐? 요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야. 우리는 2차라고 풀었지. 우리가 가정한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직접 2차가 아니라면 다시 풀어줘야 되죠. 그럼 K가 0이면 어때? 이 부등식 자체가 어떻게 생겨? 그냥 KK 빵빵 사라지고 마이너스가 0보다 작네. 어머, 성립하잖아. X에 0 넣어봐. 성립하잖아. X에 1 넣어봐. 성립하잖아. X가 없잖아. 그죠? 그럼 계속 이 부등식이 나오면서 항상 성립하고 있다는 얘기네. 그래서 K에 0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K의 범위는 그래서 뭐다? 마이너스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맞아. 알았지요? 그래서 8개입니다. 알았음? 다음 94번까지 하고 정리하시면 되겠다. 유형 설명은 말 그대로 설명을 좀 해야 되는 거라서 요까지 풀고 정리하셔도 합시다. 지워도 되나? 지워도 되나? 자, 그래서 94번 같은 문제들도 뭐예요? 원래는 이제 그냥 부등식이라고 하고 있지. 그래서 만약에 최고차의 개수가 뭐 K나 A가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0일 때 아닐 때 나눠서 풀어야 된다. 근데 지금은 누가 봐도 X제곱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1이잖아, 1. 이거는 말 안 해도 당연히 2차일 수밖에 없겠지. 어쨌든 2차 부등식이 성립한다.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K가 X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가 없다. 다시 한번 풀게요. 가에서 하고 싶은 말은 X제곱의 마이너스 2KX의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2차인 게 분명한데 항상 성립한다. 그래서 함수를 그리고 함수를 그려주면 2차 함수가 안 만나니까 판별식으로 들어가겠지. 알았죠? 뭐요? K제곱 마이너스 4냐? 0보다 뭐 해야 돼? 시은아. 작아요. 승현이가 안 돼요. 뭐? 0보다 작아요가 맞죠? 왜 작아? 왜 작아, 시은아? 안 만났잖아. 자, 다시 잘 기억해라. 부등식이 크다든 작다든 그거를 푸는 도구가 판별식이 아니야. 판별식은 방정식에서의 실근의 개수거나 혹은 함수의 교점의 개수를 판단하는 거야. 부등식에서 크다일 때 크다일 수도 있고 판별식은 크다일 수도 있고 작다일 수도 있어. 몰라. 알았음? 그래서 반드시 만나지 않기 때문에 만나지 않으면 교점이 없다. 교점이 없으면 실근이 없다니까 작다로 가는 거야. 알았지? 알았어요. 그래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답니다. 두 번째 나도 똑같죠? 자, 비슷하게 가보자. 뭐야? X 뭐야? 같은 식이야? 아, K.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4K가 0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이 있었어. 근데 이 녀석은 뭐래? 걔가 없대. 역시 특수한해죠. 특수한해다. 그럼 뭐다? 또 함수가 있었다. 그래서 뭐야? 2차 함수가 X축보다 내려가는 범위가 엄서요. 그 말은 뭐예요? X축보다 항상 위에만 있거나 혹은 내려가지만 하면 되니까 접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럼 어때? 또 안 만났지. 접하거나 맞지. 그래서 또 판별식. K제곱 마이너스 4K. 그게 뭐하다고? 안 만났으니까 작다. 접했으니까 같다. K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를 뭐하는? 동시에 만족하는 K의 범위 구하자. 뭐예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아 0. 되나요? 정수는 0, 1 두 개. 끝. 됐음? 자, 잘 정리해 두시고 오늘 남아있는 저 유형, 질문 남아있는 유형 두 개랑 오늘 해야 되는 2차 부등식의 후반부 부분은 이제 제가 쉬었다 써봅시다. 그래요, 가보자. 그래서 뭐지? 유형 18번 갑니다. 자, 결국 우리가 뭐 항상 성립하든 그냥 해가 일반적으로 등장하든 자, 갑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으세요 라는 게 뭐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인수분해를 해서 마이너스 1과 3, 4입니다 라고 하기는 하지. 근데 이놈이 나오게 된 원리라고 해야 되나? 그게 뭐야? 원래 함수야. 그래서 이 녀석을 함수에 대한 얘기로 읽어보면 이 fx라는 함수가 얘보다 뭐하다? 아래에 있도록 하는 범위를 구한 거지. 맞죠? 간다. 2차 함수가 2차 함수보다 위에 있으세요. 그럼 뭐야? 마이너스 2x 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녀석이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b보다 어디? 위에 있으세요. 뭐예요? 크다. 이 부등식 풀어달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 함수에 대한 얘기를 부등식에 대한 얘기로 바꿔서 풀어주세요. 그렇지? 여태까지 만났던 문제들은 대부분이 뭐였어? 유형 1, 2번 쪽 몇 개 제외하면은 다 그냥 부등식이 주어져 있고 우리는 그걸 인수분해해서 풀었을 뿐이잖아. 또는 그래프를 그래서 판별식 하던가. 어쨌든 우리가 직접 그래프에서 다시 한번 만드는 거고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이항시키면 됩니다. 3x제곱 플러스 묶어주면 2a 플러스 3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으세요.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 다른 말로 의해. 그게 어떻다? 마2와 3 사이에 있다. 그럼 이제 뭐야? 이 마이너스 2와 3은 만약에 이게 작다라는 부등식이 아니라 0이다라는 방정식이었다면 근이었다라는 얘기죠. 맞죠? 방정식의 근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등식을 풀고 있지만 마치 방정식처럼 두근의 합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합 얼마예요? 3분의 2a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의 부호 반대. 그게 요놈들의 합 1이다. 알았음? 알았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다. 뭐야? 두 번째 곱 가보자. 여기서 곱은 뭐다? 3분의 저기 더 시끄럽네. 요거다. 그럼 b는 뭐예요? 아, 물 뿌릴까? 버스에 물 뿌려? b는 16이다. 끝. 둘이 빼주면 답은 19. 어때요? 19만? 됐죠? 됐음? 이런 유형입니다. 함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직접 부등식을 세워서 가는 것. 알았죠? 빨리 전기차가 도입돼야 돼. 너무 시끄러워. 간다. 이번에는 요거 해볼까? 뭐 똑같은데 요거 하나 더 해보고 13번 뭐 모의고사 문제, 참고지 문제 한번 풀어보자. 나머지 똑같은 것 같아서 12번도 똑같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직선, 다른 말로 1차 함수죠? 보다 뭐하다?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크다, 작다를 만들어 달래. 다시 한번 ax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a라는 함수가 4x 플러스 b라는 직선보다 어디에 있는? 위에 있는. 얘가 위에 있는 거니까 크단 거죠. 그래서 한쪽으로 이항을 시킵니다. ax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4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세요. 그리고 이 녀석의
범위가 블라블라. 그럼 뭐야? 이 녀석, 이제 부등식 만들었죠? 이 녀석의 해가 마이너스 4와 1의 사이. 어때? 크다라는 부등식이었는데 사이 범위. 왜 그래?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였나 보지. 됐죠? 어쨌든 그래서 A는 음수면 알아서 부등호 방향을 맞춰지니까 우리는 방금처럼 뭐자? 이 두 개를 마치 방정식의 근처럼 생각해서 근과 계정들을 풀어버리자. 두근의 합 A분의 B-4의 부호 반대. 그게 마이너스 3이다. 알았죠? 뭐 다시 한번 A는 음수다 잘 적어놓고요. 두 번째 두근의 곱도 가보자. A분의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B 그게 마이너스 4다. 둘을 연립하면 됩니다. 그래서 B-4 나누기 A가 뭐 나오는데? 3 나오면 되잖아. 넘어가서 는 3A로 할까? 아니, 일단 쓸까? 연립은 흰색으로 쓸까? 아, 부러졌어. 아씨. 깜짝이야. 아, 그냥 해. 간다. 다시. 그래서 어쨌든 이거 풀어보자. 되게 조그마네. 어떻게 돼요? B-4가 3A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B는 3A 플러스 4로 해놓고 그래서 3A 플러스 4를 B 대신에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지? 갑니다. A제곱 저 앞에 마이너스 붙었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나누기 A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A 그럼 넘어가서 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4가 0이니까 인수분해 해주면 A는 두 개가 일단은 나오죠 여기서는. 근데 우리가 뭐라 그랬어? A 음수라고 했었지. 그래서 얘가 답이고 얘는 아니다. 그럼 A가 마이너스 4니까 돌아와서 B를 구해주면은 마이너스 8 끝! A, B 찾았습니다. 됐나요?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정리? 어머 녹화 안 했다. 아이씨 어디서부터 녹화 안 했지? 어쨌든 아까 몇 번이었냐 이거? 12번? 13번? 11번? 어쨌든 그 문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프로 해석하기 정리해주세요. 자 아마 유형 20번부터는 오늘 수업인 것 같아요. 유형 20번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난 시간에 말로는 설명 안 했던 녀석이야. 물론 방학 때 배웠던 거 잘 기억하는 사람들은 알아서 잘 풀었거나 아니면 유형 20번에 설명 여기 있는 걸 보고 푼 사람들도 잘 했겠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푼 놈들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은 그래프로 푸는 녀석이 있었고 그냥 푸는 녀석이 있었어. 그냥 푼다는 건 인수분해 되는 거 말하는 거고 그래프로 푼 거는 인수분해를 못하니까 또는 K의 범위를 구하는 거 K라는 미수가 있으니까 인수분해를 못했겠지. 맞죠? 그런 녀석들에 대해서 그래프로 해석하기. 근데 일반적으로 인수분해를 해서 근이 나오는 녀석들도 어때? 원래는 그래프로 출발을 한 거다.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내려가는 범위를 볼 건데 항상 두 점에서 만나다 보니까 뭐 사이 범위, 바깥 범위를 풀었던 것밖에 없지. 어쨌든 기본적으로 부등식은 뭐 한다? 그래프로 풀기야. 근데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주세요라는 예시는 뭐였다? 항상 성립하는 거거나 해가 없는 것처럼 특수한 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 이제 이어가면은 특수한 해를 갖는 2차 부등식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항상 성립하거나 해가 없거나 해가 하나 있거나 하나 말고 나머지 모두 실수인 거는 뭐예요? 함수로 이름을 바꿔서 양변을 가지고 fx 뭐 gx를 잡든가 y는 붙이든가 어쨌든 함수에 대한 얘기로 바꿔서 위아래로 이름을 바꿔서 읽어준 다음 해석을 한 다음 그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줍니다. 그 푸는 도구가 판별식이었던 것밖에 없지. 맞죠? 그런데 뭐 하나 더 있어. 바로 이겁니다.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은 역시 함수를 해석해서 풀어주세요. 이 유형도 함수를 해석하기 유형이야. 알았나?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뭐 2차 부등식 줬는데 이거는 결국 이거잖아. 이거잖아 이거. 그래서 문제를 바꿔 읽어주면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누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이 항상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냐? 됐냐? 자, 그런데 문제는 뭐다? 요 녀석이 성립하도록 하는 해를 구했더니 0부터 3까지입니다 라는 문제와 0부터 3까지에서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라는 문제는 같은 문제일까 다른 문제일까? 시은아, 다시 한번. 이건 말이 안 되긴 한데 어쨌든 어쩌고 저쩌고가의 해가 또는 얘가 성립하는 범위가 이거다. 자, 두 문제 같은 문제야 다른 문제야? 저 범위에서 얘가 성립하세요. 이 범위가 성립한 범위가 이겁니다. 같은 다른 문제입니다. 왜요? 그렇지. 밑에 문제는 이 녀석이 성립하는 범위를 구해보면 진짜 딱 0부터 3까지가 끝이야. 나머지는 성립 안 함. 그런데 쟤는 뭐다? 이 범위에서 성립하는 범위, 이 범위에서 말이 안 나오냐? 이 범위에서 얘가 성립하세요라고 했는데 이 범위에서 만이라고 한 적은 없잖아. 실제 얘가 성립하는 범위는 더 있을 수 있어. 그러다 보면 뭐 해? 이걸 포함해서 모든 실수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알았나요? 그러다 보니까 특수한 해를 포함을 하게 되거든. 또는 정확한 해를 알 수 없거나. 그래서 그래프를 그립니다. 간다요. fx, y. 그래서 뭐 해요? 두 함수에 대한 얘기를 받고 읽어주는 거. 그걸 함수로 해석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야? 이 함수 봐, 이 함수 보다. 크다니까 위에 있거나. 같다도 있으니까 만난다. 언제? 이 범위에서는 항상. 어쨌든 이 fx가 x보다 위에 있거나 만나도록 하는 범위가 0부터 3까지의 범위를 포함하도록 해주세요 라는 얘기라고. 여기까지 됐음? 알았음? 요 뒤에 건 지울게요. 그래서 어쨌든 fx를 그려보자. fx를 그려봤을 때 x축과 만난다 안 만난다에 대한 내용 중에서 꼭 이렇게 되라고 하는 법은 없지. 그지? 그걸 정확하게 나타내야 되는데 여기서 큰 힌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축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0부터 3까지가 이렇게 그려지는지 이렇게 그려지는지 이렇게 그려지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만약에 이거라면은 요 범위에서만 성립하면 되니까 이렇게 쓰면 돼. 두 점에서 만나도 상관이 없다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 원래 안 만나야겠지. 그거에 따라 완전 달라지죠. 그래서 범위 나누기로 들어가면 고난도 문제가 된다. 근데 지금은 fx에서 뭐가 힌트라고? 내가 지금 여기만 칠해놨지. 뭐? 축이 1인 거. 그래서 0부터 3까지는 명확하게 축을 포함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놓고 봤을 때 뭐 해주세요? x축보다 위에 있어주세요. 그러면 만나? 안 만나잖아. 물론 접하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하지. 그래서 만나는 점의 개수, 즉 판별식이 이 문제에 관여하러 가는 거야. 0보다. 그래서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 답은 3. 알았음? 유의됐어? 제한된 범위에서만 성립하는 거는 역시 함수로 풀어서 해석해서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그럼 이제 너희가 아까 질문한 게 유형 18번, 20번이었나? 유형 18번, 20번에 살짝 섞은 듯한 문제가 약간 1326번인 것 같아. 이거는 요풀이 지우지 말고 저거 그냥 쓸게요. 이 범위에서 2x 제곱 플러스 1이 ax 플러스 a보다 뭐 하세요? 항상 아래에 있으세요. 맞죠? 그럼 뭐다? 이 부등식 2x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이 범위에서는 이게 항상 성립합니다. 그러면 역시 뭐야? 제한된 범위에서 성립하세요니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러 가야겠죠. 그때 2차 함수 그려줍니다. 근데 축의 정확한 위치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얼마야? 4분의 a잖아. 그지? 그럼 이제 너희들은 0부터
1부터 2까지의 범위를 뭐 해줘야 돼?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로 나눠서 풀어야지. 1번. 축 4분의 A가 1보다 왼쪽에 있을 때. 결론은 A가 4보다 작을 때죠. 그때는 뭐 한다? 판별식과 무관하지. 이렇게 돼도 성립하지만 잠깐만 아래쪽이냐? 아이씨 아래쪽이잖아. 다시 나눌 필요가 없네 그럼. 다르게 나눠야 되네. 에이씨 어쨌든 위에 있었으면 결국 판별식과는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뭐 F1이 0보다 크세요. 뭐 여기서는 판별식이 0보다 작으세요. 여기서는 F2가 0보다 크세요 라고 풀어야 되는데 지금은 나눌 필요가 전혀 없네. 뭐요? 무슨 소리야 방금? 띠링 하지 않았어? 자 어쨌든 왜 나눌 필요가 없냐면 어떻게 범위가 만들어지든지 간에 아래에 있으려면 X축보다. 그지? 그럼 뭐 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놓이기만 하면 되잖아. 누가? 이 값과 이 값만 X축의 아래로 갔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내려가 있겠네. 맞죠? 그래서 X에 1을 넣자. 또는 fx를 잡아주면 F1, X에 2를 넣자. 각각 계산해보자. 1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A에 플러스 3 나오고요. 얘는 마이너스 3A에 플러스 9 나옵니다. 얘가 0보다 작아지세요? 작아지세요? 알았죠? 알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봐야 되는 저 X의 범위 잘 봐라. 뭐가 없어? 등호가 없지. 여기도 등호가 없지. 그러면은 1일 때 값은 X축과 만나도 돼? 안 돼? 만나도 되죠. 상관없죠. 왜? 만약에 1부터 2까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1일 때 값이 X축과 겹친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1보다 큰 범위가 겹친 건 아니잖아. 우리가 봐야 되는 범위들은 내려와 있잖아. 알았어? 그래서 1일 때 값이나 2일 때 값은 0이래도 된다. 야. 그럼 A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요. 이거 바로 쓸게. A 범위는 쓰면 안 되네. A의 범위는 3보다 크거나 같다.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 주세요니까 답은 이거겠죠. 알았음? 답은 2번. 끝. 됐나요? 예. 이렇게 그래프로 풀어주세요. 였습니다. 정리할 거 있는 사람들 정리하시고 다 되면 요 범위도 지금 이 유형도 어떻게 보면 오늘 설명한 거다. 남아있는 유형들 설명할 건데 대부분은 건너뛸 거야. 대부분은 그냥 풀면 돼 라고 할 거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대부분은 건너뛸 거고 뒤에 몰려있는 유형들 한 3개 정도 오늘 설명하고 끝낼 거예요. 알았죠? 레온이 씌워도 돼? 여기 이 왼쪽은 좀 씌울게요. 자, 이제 뭐 설명 들으면서 남은 것 좀 쓰시고 내가 이거 1차 부등식에서도 그랬을 거야. 연립 부등식은 따로 설명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연립 방정식은 설명을 좀 오래 했지. 근데 연립 부등식은 설명할 이유가 없는 게 뭐다? 이 부등식 풀어주세요. 그냥 풀면 됩니다. 이 부등식 풀어주세요. 그냥 인수분해해서 풀면 됩니다. 연립 방정식은 문자가 막 2개, 3개씩 있었고 그래서 연립하는 방법이 좀 문제마다 독특했는데 연립 부등식은 어때? 그냥 문자 하나짜리라서 위에 부등식도 밑에 부등식도 풀 수 있어. 그래서 위에 부등식의 해를 찾아주고 밑에 부등식의 해를 찾아주면 뭐 하면 돼? 둘이 겹치는 범위. 혹시 공통수학도 배운 사람들은 교집합의 범위를 구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맞죠? 그게 연립 부등식의 풀이기 때문에 딱히 설명할 만한 게 없음. 그냥 위에 것 밑에 것 둘 다 풀어주세요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거꾸로 해를 주고 식 완성해봐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하긴 해야 돼. 어딨니? 없네? 여기 있다. 이런 것처럼 해가 주어지고 A를 구하시오 하면 조금 고민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 봐야 풀이는 똑같아. 알았어? 오케이? 그리고 이런 데서 머리 조금 써야지. 이런 거. 346번 같은 거 어때? 등호 붙은 마이너스 1. 등호 붙은 범위는 등호 붙은 데서 나오겠지. 그러면 등호 안 붙은 1에서는 여기서 나오겠지. 뭐 그런 힌트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각각의 부등식을 풀면 됩니다. 알았나요?
알았나요? 그래서 연립부등식은 딱히 설명할 만한 게 없고 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결국 수직선상에 겹치는 범위가 없다 이거로 풀면 되는 거라서 그래프로 푸는 얘네들이랑 말하고자 하는 얘기가 좀 달라서 금방금방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별표 하나만 치자. 유형 26번을 별표 쳐주세요. 요거는 내가 설명하겠다는 건 아니고 조심해야 돼서 1차 부등식 가지고 이미 앞단원에서 해봤기 때문에 딱히 내가 지금 당장 풀어줄 필요는 없는데 많이들 틀려올 거다 생각보다. 또는 틀린 다음에 뭐 답 보고 혼자 다시 풀어서 고쳐오든가. 어쨌든 좀 한 번은 시행착오를 겪을 거니까 좀 신중하게 풀어달라는 의미로 별표. 알았지?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쭉 다 넘어가서 뭐 활용 이런 것들은 됐고 이거는 상황에 대한 얘기니까. 아이 시끄러. 무슨 차가 저런 소리가 나냐? 여기서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유형 31번부터 하는 거. 어머! 원래 개 많이 들어왔어요. 어이씨. 벌레 개 많이 들어왔어요. 진짜 너무 싫어. 그래, 그걸 보고 나니까 이런 애들은 귀엽지. 뭐. 어디 갔냐, 근데 다 어디 갔냐? 햄버거를 딱 물었는데 바퀴벌레가 들어있어. 몇 마리가 들어있을 때 가장 무서울까? 반마리. 뭐 이런 거 알아? 와, 진짜. 자, 간다. 1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그지 반마리가 제일 무섭지 않아? 2마리, 3마리는 버리면 되지. 반마리가 들어있으면 먹었다는 얘기잖아. 갑니다.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자, ax 제곱에 플러스 bx 근데 참고로 요 녀석은 우리 중간고사 때 했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지금은 많이 안 나오더라도 쉬워. 근데 기말고사 때는 무조건 나옵니다. 중간고사 때 나왔든 안 나왔든. 어쨌든 이 방정식에 대해서인데 두 근이 어떻다? 모두 다 양수예요. 또는 밑에 쓰자. 두 근이 모두 음수예요. 또는 두 근의 부호가 달라요. 라고 문제에서 제공을 할 거다. 어떤 문제는 두 근이 모두 양수, 어떤 문제는 두 근이 모두 음수, 어떤 문제는 두 근이 부호가 다르다. 어쨌든 뭐 했어? 근의 부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때 기억하세요. 실근의 부호에 대한 유형을 푸는 방법은 반드시 합과 곱과 판별식을 본다까지는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어쨌든 두 근이 모두 양수면 뭐다? 합곱한 봐야지. 두 근이 모두 음수라고 주어져도 뭐 해야지? 합곱한 봐야지. 부호가 달라도 뭐 해야지? 합곱한 봐야지. 그게 뭔데? 그거는 몰라도 돼. 외우진 않아도 돼. 양수 두 개 더해봐 뭐야? 당연히 양수인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양수 두 개 곱해보세요라고 해도 양수인 거 모르는 사람 없고 음수끼리 더하면 음수끼리 곱해도 양수인 거 모르는 사람 없죠? 자, 근데 문제는 뭐다? 부호가 달라. 부호가 다를 때는 더하면 뭐야, 시은아? 부호가 다른 두 개를 더해봐. 부호는 양수, 음수의 0이야. 몰라요가 맞죠. 그래서 안 봅니다. 근데 곱은 무조건 음수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다 양수예요. 실근의 부호네요. 합도 보자, 곱도 보자, 판별식도 보자. 합과 곱은 양수 쓰면 되는 거야.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간다. 판별식은요.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죠?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죠?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안 할 때는 등호 붙이고 같은 근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처럼 반드시 서로 다르다고 하면은 판별식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돼. 알았음? 여기서는 크거나 같다, 뭐 작거나 같다, 크다 정할 거지만 실제로는 문제마다 달라진다. 어제도 여기서는 뭐다? 판별식은 0보다 커요. 엥? 왜요? 서로 다르다고 한 적이 없잖아요가 아니잖아. 부호가 다르다며. 그래서 무조건 다른 근이겠지. 그래서 0보다 크다가 맞는데 안 봅니다. 왜요? 간다. 보면 틀린다는 얘기는 아니야. 봐도 돼. 판별식을 푼다는 얘기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라고 푸는 거고 곱이 음수입니다라는 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본다는 얘기. 이거 다 근과 계수의 관계 보라는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a분의 c가 음수입니다로 풀 건데 a분의 c, a와 c를 나눠서 음수면 곱해도 음수 아니냐? 그냥 곱해서 음수라고 했는데 이미 음수가 됐는데 이것도 양수가 되래요. 근데 이거는 어때? ac가 음수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지만 얘가 무조건 양수 아니냐?
이미 양수로 가 있지 않아? 2나 3보다 크게? 뭔지 모르지만 뭐보다 크게 되어 있지 않겠냐? 근데 굳이 0보다 크다는 걸 왜 또 밝혀? 그래서 하면 틀린다는 건 아닌데 구해봐야 얘보다 더 넓은 범위 나와. 그래서 겹치는 거 찾으면 어차피 얘로 줄어들 거야. 그래서 이건 안 봐도 됩니다. 중복되는 말이라서. 알았음? 근데 얘는 모른다였죠. 모르면은 뭐야? 알게 뭔가 조건을 주면은 또 보란 얘기가 되는 거겠지. 알죠? 그런 말이 어디에 있어? 보면은 막 서로 여기 있다.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가지세요만 하면은 뭐야? 극락에 정한 게 두 근의 곱을 보면 돼. 그런데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그럼 뭐야? 더하는 양수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잖아. 알았음? 이럴 때는 보셔야 되고. 알았죠? 이게 실근의 부호 유형. 두 번째. 요 다음. 섞어서 두 개. 다음 뭐라 돼 있어? 근의 분리라 돼 있죠. 자, 근의 분리라는 명칭은 요즘 잘 안 쓰십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중에 괜히 나는 근의 분리 처음 듣는데 그게 뭐야? 일부러 이러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억지고요. 모든 선생들이 수학이 정석이 일단 근의 분리라고 하는 어떻게 처음 들어? 2차 방정식에 근의 분리라고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 유형은 이름을 기억할 필요는 없어. 그 이름은 요즘은 오히려 문제집들이 실근의 크기라든가 실근의 위치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는 문제집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RPM 같은 거. 요즘 실근의 위치로 쓸 거야, 아마. 자, 어쨌든 근의 분리 문제입니다. 라는 거를 판단을 했다면 너희들은 뭐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거 있죠. 방정식에서 함수로 해석해야만 했던 불이 근의 분리. 부등식에서 함수로 해석해야만 하는 불이 항상 성립하는 특수한 해 갖는 것 같은 거. 알았죠? 얘도 함수로 해석하기야. 그리고 그 해석을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려요. 근데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보통 외우고 있는 거는 그 그래프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한 판쭉 한 판쭉 거리고 있는 사람들은 뭐지 싶을 거예요. 함수로 만들어서 그래프 그려주고 그 그래프에서 읽을 수 있는 한 판축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알았음? 알았음? 자, 그럼 근의 분리 문제라는 것도 이런 것처럼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를 몇 개를 잡아주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두 근에 대하여 두 근이 모두 다 1보다 크다, 1보다 작다, 뭐 2보다 크다 이러면서 크기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실근의 크기라고 더 많이 씁. 나는 위치로 많이 쓰고. 어쨌든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다든지 또는 두 근의 사이에 1이 있다든지. 근데 이거는 한 근은 1보다 작고 다른 근은 1보다 크다는 얘기랑 똑같죠? 마지막에는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다른 근도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거랑 같은 문제고 다른 근은 2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거. 어쨌든 크다 작다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 크다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은 전부 다 뭐예요? 근의 분리입니다. 그럼 뭐 해주세요? 함수로 다시 읽어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 그래프를 보면서 답을 하는 겁니다. 알았냐? 알았냐? 그러면 끝. 그러면 끝. 알았죠? 너희들이 이번 시험이 어려운 이유 경우의 수도 어려울 거야. 경우의 수도 어려울 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예시 문제는 요거는 풀어주기가 좀 시간이 애매하네. 어쨌든 요거 가지고 잘 풀어보고 어차피 중간고사 때 우리 반은 했던 거라서 잘 풀어주고 요번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경우의 수도 많이 어려울 텐데 이제 해보면 알 거다. 뭐 때문에 어렵냐면은 방정식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 있어? 근의 분리도 있고 뭐 있어? 연립 방정식에서 나오는 부정 방정식 같은 거. 또 뭐 있지? 뭐 정수근이라던가 공통근 같은 거. 그런 심화 유형들도 있는데 부등식에서도 심화 유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실근의 부, 근의 분리. 얘를 어려워. 알았죠? 장난치기도 되게 좋고 해석을 하게끔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문제들이 진짜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렇게 풀면 돼, 저건 저렇게 풀면 돼. 풀이가 딱딱딱딱 정해져 있는 녀석들이랑 좀 다르지. 문제마다 해석이 달라지거든.
어떤 문제들은 막 그래프로 해석해야 되고 어떤 문제들은 막 한반축을 다 보는 게 아니라 함수값만 보면 되고 막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요번 시험은 단원 자체가 내용 자체가 어려우니까 좀 신경 써서 잘 공부해야 될 거다. 알았지? 자, 어쨌든 오늘 분홍식 단원 남아있는 문제들 다 풀어오시는 건 숙제입니다.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아니다. 지난번에 양으로 끊어서 양은 어느 정도는 되겠다. 많지는 않을 텐데. 아무튼 알겠죠? 그거 다 풀어오시면 다음 시간부터 이제 경우에서 시작합시다. 알았죠? 바이바이.